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 하는데야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 해법을 내놨는데야 어떤 건지 들어보고야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가덕신공항 등 부산의 산적한 현안들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갈치 아지매의 행정부시장님으로 초대된 건 오늘이 처음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부산시 자주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준승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부산시 인구 감소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고 인구 변화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을 했거든요. 예, 행정부시장님께서 단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7월 1일날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저희들도 인구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 문제에 앞으로 계속 좀 주목해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또 태어나고 적게 돌아가시고 이러면 좀 많아지는 거고 네네.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바깥으로 안 나가시면 많아지는 건데 네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일가정 양립이다. 왜 애를 안 넣느냐? 회사 가니까 너무 힘들다 애 키우기가. 그래서 일과 가정 양립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성 저희 같은 경우 여성 가족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회사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디지털 경제실이나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으로 해서 인구정책, 인구변화 대응 TF를 구성하고 20개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인구 감소를 완화시켜 나갈 거냐. 네네. 인구 감소가 불러오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같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TF를 만들어서 제가 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가지 문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놓을 것이냐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고 뭐 이렇게 지원책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뭐 경험칙상 잘 아시겠지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 그냥 바라보자. 그래서 인구 감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막 억지로 목표를 세워서 얼마를 더 놓고 언제까지 몇 명이 되고 이런 것들이기보다는 네네. 감소하는 추세를 좀 한번 좀 감소시켜 보자. 이런 부분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라든지 아니면 부양을 할 대상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을 잘해 나가자.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난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대응하는 부분하고 완화시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문제들 뭐 거주나 여러 가지 일자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만들어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과제를 20개를 만들었고 그래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하 365 프로젝트라든지 시니어 일자리 활성화 대기라든지 행복 주거 5대 과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과제별로 하나씩 저희가 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발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빈집 정비 대책, 라이즈 기본계획, 일가정 양립 종합계획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저희 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부시장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전하고 뭐 획기적으로 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 과정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이제 네. 인구 문제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네. 하나의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사회 전체적인 뭐 그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그 이러한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기업이든 그다음에 우리 주변의 세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획기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문제를 그대로 직시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거나 아니면 대응해 나가거나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네. 결국은 사람은 모이고 놓고 오래 살고 그러다 보면 인구 문제는 부차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산시를 어떻게 하면은 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도시를 경영하는 가장 큰 키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 이때까지 정책이 없었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 문제 저희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완화시켜 나가겠다 네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고 그거를 실천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해 나가는데 사실 여론에선 특히나 언론에서는 싸늘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힘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충분히 감안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질문. 예,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 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 사회 전 구성원들 여론까지 같이 해주셔야지 따뜻한 마음으로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봐 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가덕 신공 이야기를 좀 네네. 해보겠습니다. 2029년 개항이 목표인데 이게 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 뭐 당소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 뭐 실시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단계적인 거를 조금씩 병행해 나가면 충분히 패스트트랙으로 간다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2029년 개항이 조금 멋쩍어진 게 저희가 엑스포 유치를 못 했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뭐 좀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엑스포를 기준으로 저희가 삼기는 했으나 네네. 실제적으로 공항이 저희 부산에 매우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꾸로 공항이 필요한데 엑스포다라는 걸 핑계를 한 거지 엑스포 때문에 공항 물론 큰 의미는 있었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부산에는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루라도 안 그러면 부산은 답답하지만 다른 데는 정부나 별로. 이런 쪽에서는 별로 답답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엑스포라는 화두를 갖고 왔었던 거고 엑스포와 상관없이 공항은 빨리 건설돼야지 부산 시민, 부산 경제에 매우 도움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가덕 신공항 공사에 가서 이 지역 건설사가 소외돼 갖고 좀 지역 균형 발전과 무관하다 이런 지적도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건설해 보시는 부분은 아는데 대형 건설사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도급하고 같이 이제 하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잘 안 끼우려고 그러는데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 저희가 매우 노력했습니다. 원래 한 5% 정도가 기본이었는데 네네. 지역 가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시장님 이하 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11%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도급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한 20% 이상은 지역에 이렇게 그런 과실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업체가 홀대된 게 아니라 다른 대형 사업을 보면 지역 업체가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근데 가덕 신공항처럼 이렇게 큰 사업에 지역 업체가 11% 이상 참여했고 실질적으로 20% 이상 가게끔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큰 일이다. 큰 성과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 건설업체의 포션을 좀 넓혀 나가려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덕 신공항도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거점항 공사가 좀 필요한데 네. 에어부산 분리매각은 좀 요원한 것 같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통합 LCC 그냥 인천에 두고 계속 운행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알토란 같은 에어부산을 그대로 그냥 넘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가덕 신공항이 생기면 반드시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는 필요하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지역 항공사는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대로 접근은 돼야 될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에어부산이라는 게 저희 시민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지분 비율이 바뀌어서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민들의 열망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아마 합병 논의가 12월 정도가 되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이거 인준하는 작업들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계속해서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을 한다라든지 부산에 가장 좋은 통합 LCC를 부산에 두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 가지 구조가 어렵다면 에어부산이라도 분리 매각해서 부산에 둘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부산 정치권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를 좀 약속을 했는데 이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처럼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갖고 장기 표류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달리 쟁점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모든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된다. 이런 의미에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복잡합니다. 거기다가 다 지역마다 강원, 전주, 전북, 제주 전부 다 부산이 이게 이견 없이 먼저 가고 있으니 부산가하고 같이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 있거든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같이 처리해도 좋습니다. 다만 계속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다 대고 저도 며칠 전에 국회를 갔다 왔는데 같이 처리해도 좋다. 부산에 꼭 필요한 옷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권들의 지금 조금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동의는 하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연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연내 처리 가능하다. 예, 현재까지는 그런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이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뭔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뉘앙스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통과시키기에는 좀 난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와 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선제적으로 이걸 해놓으면 다른 지역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그렇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법은 필요하다. 네, 네. 그래 부산 같은 경우에 트라이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는 이런 옷을 입었고 네, 전북이나 전남의 다른 쪽은 다른 옷을 입으면 되는 거고 그것도 또한 우리는 정부 부처하고 모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갈 수 있는데 네네. 다른 쪽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덜 돼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를 늦추지 말고 우리는 먼저 가고 아니면 같이 가더라도 빨리 가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폼피도 센터 부산 분관 유치 두고 좀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사회적 논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거쳐야죠. 예. 2022년부터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예. 그게 퐁피두고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섭섭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함의를 다시 끌어내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 그 일환으로 엊그제 라운드 테이블도 구성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퐁피두가 갖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부산의 관광이나 미술계 두 가지로 봤을 때 미술계에는 여러 가지 지역 미술계를 같이 진작시킬 수 있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거고 네. 세계적인 미술관들이 갖고 있는 도시를 보면 큰 관광 자원으로 저거 보러 어디 가자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두 가지로 충분히 설득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게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까지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아예 원점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민들, 지역 예술계의 의견들을 들어서 예, 그러한 예. 부분들을 접목시켜 나가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걸 꼭 굳이 원점으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바램들을 녹여서 보다 멋진 것을 만들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이미 갔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렇게 보듬고 가자. 예, 그렇죠. 약간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또 시민단체들은 이거는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 뭔가 다시 거수기억하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순수하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진심들이 전달되고 지역 또 예술계들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면 네네. 아마 나중에는 손을 같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승 행정부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자짐의 18,545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